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네네, 워낙 시끄러웠던 네. 일이죠. 그러니까 목포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인근에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확인된 결과로는요, 전체 금액을 다 모으면 14억 원 상당, 그리고 26필지 21채의 주택이라고 해요. 이 규모가 작진 않은데 이것이 손혜원 의원과 그 조카들, 지인 6명 명의로 이제 집중 매입이 됐다. 네. 그럼 이거 투기 아니냐? 사실상 손혜원 의원 것 아니냐? 이제 이게 의혹이었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부패방지법하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이 비밀 자료, 네. 보안 자료를 취득해서 아하.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카 명의 등 차명으로 실제로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이번 기소의 핵심 취지입니다. 네, 결국 보안 자료의 취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취득 시점을 검찰은 이제 2017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 자료, 문건 자료 내에,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인데 문화재 거리 지정에 구역과 이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비공개 자료였다. 근데 이것이 이 시청과 목포시청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득했고 이것이 투기에 활용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입니다.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이 이 공판에 출석한 손혜원 의원에게 재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집중적인 질문을 네. 했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보안 자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인데 이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이전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공유돼 있었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됐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보안 자료이냐 네.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보면은 이 부동산 매입 시기가 이 여성 조카의 명의로 매입했던 시기부터 보면 3월,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보안 자료를 보고 나서 5월과 9월에 본 걸로 돼 있는데요. 네. 이때 보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매입 시점이 이미 앞서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느냐. 이게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은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보안 문서로 비밀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매입한 차명 매입이 실제로는 손혜원 의원이 실소유주냐 아니냐 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과 함께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이 네. 기소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보좌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출석을 네. 했고요. 이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을 누볐겠죠. 네. 실제로 이 지방선거 당시에 이 전남 지역을 상당히 이제 누비고 다녔다.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듣게 됐는데 이 지역에 참 안타까운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고 살려야 한다는 취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특기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굉장히 손혜원 의원은 어제는 이전에 강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톤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 보좌관 조모 씨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손혜원 의원이 좀 이제 자제하라고 말리는 아하. 장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에 네.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어제 포문이 열렸고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사실은 이게 문서에 담기면서 5월을 기점으로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게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 확실하다. 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한 이제 손혜원 의원은 부당한 투기를 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기소 취지이고 주장이었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 보안 자료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차명이 아니라 조카에게 실제로 이것은 증여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검찰 쪽은요. 9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은 또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조카가 이 3명 함께 공동 보유하고 있는 창성장, 네. 상당히 유명해졌죠. 이 창성장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인정했고 이것은 차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물색을 했고 그리고 거래를 직접 주도를 했고 그리고 돈도 손혜원 의원에게서 나온 만큼 이것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나머지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법정에서 법리 공방은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네. 조국 교수의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그러면서 의도일까요? 조국 후보의 네. 현재 청문회를 앞둔 처지와 본인의 처지를 비교까지 했는데요. 나의 재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상황인데 아하. 그래도 조국 후보는 청문회 하루 지금 이제 이틀로 잡혀 네. 있죠. 청문회만 어쨌든 넘기면 이 이제 뭐랄까요 음모와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나를 보시고 좀 이제 기운을 내시기 바란다 네. 하고 자신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빗대서 조국 후보를 응원하기도 하면서 음흠. 본인이 더 힘들다고 또 일종의 어필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아주 묘한 SNS를 날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